현재 만화책으로 연재 중인 드래곤볼 슈퍼인데요. 그동안 501행에 새로운 변신이 많이 나왔고 악당들도 다수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전투력 줄 세우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오늘은 드래곤볼 슈퍼 전투력 순위 탑9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9위는 은하페트롤 죄수편의 최종 보스 모로입니다. 500만 년 전 개왕신들에 의해 마력이 봉인되고 우주 감옥에 갇히지만 오공과 지렌이 피 터지게 싸웠던 우주 서바이벌 편이 끝나는 시점에 탈옥합니다. 500만 년 동안 너무 늙었던 모로는 부우에게조차 압도당할 정도로 전투력이 낮았는데 드래곤볼 소원을 빌어 전성기 시절에 자신의 마력을 되찾았고 본인의 흡수 능력을 이용해 나메크 성의 전기를 빨아먹으며 괴랄하게 성장했죠. 그렇게 초사이어인 블루 완성형 손오공을 압도할 정도가 된 모로. 드래곤볼 슈퍼 들어와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완성형 무의식의 크기를 발동한 오공에게 단 4방 맞고 무서워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 그러면서 메르스를 흡수한 모로가 오공을 넘어서나 했지만 한낱 인간이었던 모로가 신의 힘을 견디는 건 불가능했고 몸이 부풀면서 붕괴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지구랑 융합하면서 괴상한 형태로 목숨을 부지했지만 오공에게 자신의 약점인 이마의 수정을 파괴당해 결국 사망하고 말죠. 완성형은 아니어도 오공과 베지터를 상대로 엄청난 모습을 보여준 모로. 하지만 순수 자신의 힘이 아닌 드래곤볼의 힘과 남들의 전기를 빨아먹었기 때문에 순수 전투력은 최하 수준이고 감당이 안 되는 힘을 가지면 스스로 무너지기 때문에 고점도 낮은 편이라 부위가 딱 어울려 보입니다. 8위는 시리얼성 최후의 생존자 그레노라입니다. 자신의 종족을 멸망시킨 프리저와 사이어인에게 복수하기 위해 드래곤볼로 우주 제1의 전사로 만들어달란 소원을 빌었고, 수명을 응축시켜서 강해진 그레노라는 그 대가로 앞으로 3년밖에 살 수 없게 되었지만 대신 엄청난 힘을 손에 넣게 됩니다. 무의식의 극이 손오공과 자의식의 극이 베지터와 맞먹는 수준이었지만 점점 자신의 힘에 적응하면서 이들을 뛰어넘는 수준에 이르는데요. 하지만 당시 신용에게 빌었던 소원은 그 순간만큼은 우주 제1의 전사였겠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주변인들이 강해져 본인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본인보다 늦은 시간에 같은 소원을 빌었던 가스에게 처발리고 마는데, 종합하면 드래곤볼을 이용해 순간적으로 우주 최강이 되긴 했지만 고점을 더 높일 방법이 없었고 결국 우주 최강에서 어줍잖게 강한 수준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후 오공과의 오해가 풀린 상황에서 서로 협력해 최종 빌런 가스를 상대했고 언젠가 실력으로 강해져서 베지터와 오공을 이기고 싶다고 말한 뒤 분량이 마무리되는데요. 하지만 그레노라 편 이후에 등장한 슈퍼 히어로 편이 3년 뒤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수명이 다해 죽었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7위는 가스입니다. 프리저군과 대립하는 히터군 소속의 그레노라 편 최종 빌런인데요. 프리저군을 흡수해 우주의 패권을 얻기 위해 프리저를 죽이려 그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그 전에 걸림돌인 사이어인들을 제거하기 위해 그레노라에게 거짓 선동을 한 뒤 오공과 베지터에게 싸움을 붙이고 그들의 체력이 떨어지자 그제서야 등장해 1대3으로 싸웁니다. 그레노라와 마찬가지로 우주 제1의 전사로 만들어달라는 소원을 빌었고 덩치가 엄청 커진 데다가 그레노라보다 늦게 소원을 빌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보다 강해지게 되죠. 초반엔 자신의 힘을 제어하지 못해 얼타는 모습을 보이나 시간이 지날수록 괴랄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무의식이고 자의식이고 간에 전혀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스와 싸우는 도중에도 계속 성장했던 오공과 베지터는 결국 그의 전투력을 넘어서게 되고 가스는 패배 위기에 몰리는데, 이때 히터군의 리더인 엘레크가 나서 넌 아직 진정한 힘이 남아있다며 가스라이팅을 시전하고 결국 가스는 좀비 같은 모습으로 변해 싸움에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몰골은 더욱 기괴해졌으며 가스는 강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나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지만 이미 늦었죠. 이후 등장하는 진짜 우주 최강 프리저에게 끔살당하고 맙니다. 마음만 곱게 먹었으면 착하게 살 수 있었으나 우주 최강이란 단어에 뇌가 지배되어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가스. 지리가 딱 좋아 보이네요. 크리링, 야무치 등 지구인 전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피콜로가 급작스러운 파워업으로 6위에 올랐습니다. 슈퍼히어로 편에서 잠재 능력 해방을 위해 신용을 불렀고 이전에 크리링과 소노반이 최장로에게 파워업한 것과 마찬가지로 피콜로도 소원을 빌어 잠재 능력이 해방되는데요. 또한 신용은 옛 정 때문인지 새로운 변신을 추가해주는데 그게 바로 오렌지 피콜로 변신입니다. 이마가 넓어지고 눈썹 근육이 더 두꺼워지며 더듬이가 보다 빨딱선 형태의 모습이죠. 네이밍이 좀 저질스럽기 짝이 없지만 피콜로는 뭐라 부르던 상관없다 식입니다. 토리야마에 의하면 이 상태의 피콜로는 오공과 베지터에 필적한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해서 동급은 아니고 극이 손오공보다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인데 그래도 한순간에 야무치와 놀던 쩌리에서 드래곤볼 메인을 장식할 급의 캐릭터가 되는 것이죠. 변신한 뒤엔 중간 보스인 감마 2호를 펀치 한 방에 나가 떨어지게 했으며 최종 보스인 셀맥스를 한동안 붙잡아 놓을 정도의 괴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직 극장판에서만 나온 변신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재될 드래곤볼 슈퍼에서 오렌지 피콜로의 위상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5위는 드래곤볼 슈퍼히어로 편의 최종 보스 셀맥스입니다. 극장판의 메인 빌런이니만큼 압도적인 강함을 가지고 있는데요. 원작자 토리야마에 의하면 브로리조차도 이길 수 없는 초인이 될 수 있었지만 뇌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미완성품인 상태로 억지로 가동시켜 통제가 안 되는 괴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즉 뇌는 구극장판 브로리를 끼워놨고 몸은 대폭 커진 2차 형태 셀인 셈이죠. 극장판에선 크릴링의 기원참을 맞고도 잘려나가지 않고 튕겨내는 엄청난 방어력을 보여줬고 오렌지 피콜로 혼자 셀맥스를 막아보려 했지만 그저 시간 끌어주기 용도밖에 되지 않았고 하루 종일 샌드백처럼 맞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반이 말하길 순호군과 베지터가 와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고 하는데 분명 눈이 흰자밖에 없는데 크릴링한테 태양권 맞고 눈뽕에 걸릴 정도로 뭔가 허술한 점도 있죠. 여튼 뇌까지 탑재됐으면 지구는 진작 날아갔을 것이고 오지터 정도 돼야 막을 수 있어 보이는 셀맥스였습니다. 4위는 드래곤볼의 주인공인 순호군과 베지터입니다. 현재 연재되는 코믹스에서는 비루스성에서 꾸준히 수련 중이며 오공은 무의식의 극이, 베지터는 자의식의 극이를 연마해 완성형으로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무의식의 극이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대의 공격을 회피하는 천사의 기술이고 자의식의 극이는 맞으면 맞을수록 강해지는 파괴신의 기술인데요. 현재 둘 중 누가 더 세냐에 대해서도 궁금하시죠? 매번 빌런이 등장할 때마다 각자의 변신으로 싸워대는데 싸우는 도중에도 성장해서 신기술을 발동하는 등 본인이 더 강하다고 주장하는 듯이 난리를 치기 때문에 어느 극이가 더 센지는 아직까지 명확히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현재 전투력이 4위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극이가 마스터하기 쉽지 않아서일 뿐 극이만 마스터되면 언제든 탑3 안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이들은 합체가 가능하죠. 포타라의 베지트나 퓨전의 오지터가 되는 순간부터 모두 이들의 발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언제든 탑1이 될 수 있는 두 주인공들이 되겠습니다. 3위는 드래곤볼 슈퍼로 넘어와서 리메이크되어 등장한 브로리입니다. 신극장판 브로리에서는 변신도 안 한 채 초사이엔 오공과 맞먹었으며 싸우는 도중에도 급성장해 나중엔 초사이엔 블루스로공과도 맞먹을 정도가 됐는데 이후 폭주한 초사이엔으로 변신한 브로리는 오공과 베지터를 압도했고 이들이 합체해 오지터가 등장하자 비로소 브로리를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잠재 능력이 말도 안 되는 사이어인인데요. 손오공은 이런 브로리를 보고 비루스보다 강할 것 같다고 평가했으며 실제로 극장판 슈퍼히어로에서 비루스가 브로리를 보고 시겁하기도 하죠. 단점은 평생을 아버지와 둘이 살았기 때문에 사회성이 약간 부족하며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되어 폭주하는 일이 잦고 폭주 없이는 전투력 발산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비루스성에서 오공 베지터와 수행하며 단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브로리이지만 뜬금없이 등장해서 주인공인 오공과 베지터 사이에 낑긴 바람에 캐릭터의 포지셔닝이 정말 애매해졌고 이 때문에 등장 빈도가 매우 적은 상태인데요. 과연 원작자 토리야마가 이 괴랄한 전투력의 브로리를 어떻게 활용할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겠네요. 2위는 드래곤볼의 간판 빌런 프리저입니다. 프리저는 예전에 죽은 거 아니냐, 언제적 프리저를 아직도 우려먹느냐 하실 수 있지만 첫 등장 때 워낙 큰 임팩트를 남긴 악당이라 현재 2번이나 부활해 재등장해도 팬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프리저가 현재 탑2인 이유는 우주 서바이벌 우승 기념으로 부활당한 프리저가 평소처럼 행성 판매업을 하던 중 정신과 시간의 방 같은 걸 발견했고 거기서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수련이란 걸 약 10년 동안 진행, 결국 슈루즈 최강의 전투력을 얻게 되는데요. 그레노라와 가스가 드래곤볼로 우주 제1의 전사로 만들어달란 소원을 빌었을 때 프리저는 다른 차원에 있었기 때문에 프리저 이상으로 강해질 수 없었고 결국 가스는 진짜 최강 블랙 프리저에게 죽는 운명을 맞고 말죠. 오공과 베지터는 자신들이 힘겹게 상대했던 가스를 프리저 따위가 손쉽게 제압하자 상당히 놀라는데요. 곧장 무의식과 자의식의 극기로 맞서보는데 블랙 프리저는 이들보다 빠른 속도로 날아와 주먹 한 방으로 변신이 풀리게 할 정도의 데미지를 주고 쓰러뜨리는 충격적인 강함을 보여줍니다. 이후 확인 사살까지 할 수 있었지만 오늘의 목표는 사이어인들이 아니라며 그냥 떠나버리는 프리저. 과연 오공과 베지터는 이 10년의 격차를 어떻게 좁힐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1위는 최근 비스트 변신에 도달한 순호반입니다. 어느 때처럼 연구에 몰두하느라 전혀 수행하지 않은 학자 순호반이었지만 딸인 팡이 납치됐다는 소식에 다시 도복을 입었고 감마 1호와의 싸움에서 다시 얼티밋 변신까지 복구하는데요. 이후 셀 맥스가 가동됐고 피콜로가 셀을 막으려다가 쓰러지는데 피콜로가 정신을 잃자 그 순간 순호반의 분노가 한계를 뚫어버렸고 결국 새로운 변신인 비스트 순호반에 도달합니다. IQ는 딸리지만 자기보다 센 놈은 인지했던 셀 맥스는 먼저 순호반을 공격해보는데 전력을 다해 날린 펀치는 아무런 데미지가 없었고 오반은 단 한 방으로 셀 맥스를 지면에 처박히게 한 뒤 몰래 연마해놨던 마광강살포로 약점을 꿰뚫어 결국 셀 맥스를 파괴시키는데 성공합니다. 비스트 소노바는 블랙 프리저가 처음 출연하고 3년 뒤에 나온 가장 최신 변신입니다. 하지만 블랙 프리저보다 약하다는 평가가 많고 실제로도 맞는 말인데요. 중요한 건 소노반의 잠재 능력입니다. 오반은 지금까지 아무런 수련도 하지 않았지만 그저 분노에 찬 변신 하나로 셀 맥스를 압도했으며 50 베지터와 맞먹는 수준으로 올라왔죠. 또한
극장판에서 피콜로가 스노반에게 너는 맘만 먹으면 우주 최강이 될 수 있다며 오반의 잠재 능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즉 상대가 셀 맥스여서 그렇지 처음부터 블랙 프리저가 상대였으면 그보다 더 세지겠다고 마음먹고 더 높은 전투력으로 변신했을 것 같네요. 오늘은 드래곤볼 슈퍼 전투력 탑9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직까지는 501행이 파괴신이나 천사, 전왕 등과 대립할 일이 없기 때문에 순위에서 제외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드래곤볼 슈퍼 전투력 1위는 누구인가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